저희가 의학 영역에서 치의학 영역으로 그리고 영양학 영역으로 넘어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포션은 사실은 전통의학, 한의학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판에 새로 추가된 가장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로서 이 전통의학 교류 방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경희대학교 백유상 교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챕터를 써주셨고 오늘 발제해 주십니다. 교수님께서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졸업하셨고요. 한의학 박사시면서 지금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 교실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통일민족의학센터장을 같이 맡고 계십니다. 예, 백유상 교수님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의 백유상입니다. 이번에 그 한반도 건강 공동체 준비 제2판에 제가 한 챕터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그 해당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남북 전통의학 교류 방안에 대한 포괄적 접근입니다. 우선 이 한의학과 고려의학, 북한에서는 이제 예전엔 동의학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은 고려의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어떤 특수성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정체성을 같이 공유해 왔다고 하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근현대 어떤 그 격동기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 문화적 변천 과정에서 그러한 전통의학을 어떻게 하면 이제 현대화하느냐, 또 제도로 현대적 제도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동양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또 한편으로는 차이가 나는 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북 전통의학 교류는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잠깐 이제 서로 교류 협력 그 상호 의향서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학술 대회를 진행하고 이런 정도를 했던 정도이고요.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은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에서 포괄적 접근이라고 하였는데요.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의학 분야의 그에서 본다면은 좀 더 중장기적인 교류 방안이 아직까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중장기적인 교류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건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 쪽과 관련돼 있는 기타 분야와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전통의학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그 건강 공동체 속에서 전체적인 밑그림 속에서 이 전통의학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를 제가 그냥 포괄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면서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어떤 샘플로서 구체적인 그 교류 방안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은 사실은 그 한의계에서 그동안에 이제 제출되었던 여러 가지 교류 방안들을 제가 쭉 리뷰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교류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에서 이 한의학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이제 발표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남북한 교류의 주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추진 단체와 연구기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분야별 정책과 제도의 개선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야별 정책에서 보시면 이제 한약재 교류의 개선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헌정보 교류의 체계적 전문화 방안이 있는데, 사실은 이 이후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한약재 중심의 교류 방안이 하나의 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문헌 정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상당히 두 가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헌 정보나 이제 그 용어 표준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럼 아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남북의 전통의학 체계가 공유하고 있는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용어나 어떤 그 지식 정보들에 대한 그 교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역시나 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그런 지식들이 아직까지 현대적으로 이제 표준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러한 작업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맞춰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 두 가지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본 방향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초기의 그 교류 방안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그 한의계 내부의 입장에서, 내부에서 필요한 그러한 그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많이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98년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나온 이제 그 정책 보고서인데요. 그래서 동의학과 한의학의 교류에 방한 재현이라고 해서 인적 교류, 물적 교류, 그다음에 학술 세미나 및 공동 연구 시행,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평가를 하자면은 이 그 협력 방안도 사실은 주로 단기적인 방안들, 즉 단기적인 인적 물적 교류에 집중되어 있고, 중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이제 그 발표한 아주 짧은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이제 남북한 전통의학 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교류에 대한 정책을 어떤 것을 연구할까에 대한 리스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법률과 제도의 정비,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구축, 그다음에 통일 한국 사회에 대비한 미래 정책 개발, 이렇게 해서 주제와 부분으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 방안부터가 이제 남북 전통의학 발전을 좀 더 폭넓게 그 넓은 방향으로 이제 보면서 정책 과제 리스트를 이제 구성하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법률, 제도, 시스템, 정책,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접근한 그런 교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초에 나왔던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이제 나왔던 고려의학의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 협력 방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교류 방안을 설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내용들, 실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DMZ 지역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그 한약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자라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통의학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베트남까지 해서 그런 베트남에도 전통의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국제 협력으로 아울러 가지고 이제 그런 그 교류 협력을 진행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안들이 쭉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도 후반기에 이제 한의학 정책 리포트라는 그 책자에서 이제 제안을 했던 것인데, 기존에 제안되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를 좀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제안 내용을 보시면은 고려의학의 그 유형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전통의학 분야의 교육 사업 문제들, 그다음에 사회보전과 공공의료 사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협력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사회보장과 공공의료 측면은 사실은 그 어떤 그러니까
그 보건 의료를 사회 보장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도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그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의료에서도 이제 공공의료 쪽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북한이라는 사회 체제가 그 아무래도 그 북한 정부 주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회주의 의료 체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게 북한과 그 교류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단체들이 상당히 많고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창구로 이제 결합을 해서 협력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공신력 있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접촉을 해야만 어떤 난립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교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그때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그 남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부나 민간이나 대학이나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창구를 단일화해 가지고 북한과 교류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상호 호혜 평등의 이제 성격인데 지금까지는 좀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호혜 평등을 많이 주장을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퍼주기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미래 통일한국의 그 건강 공동체를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런 공공의료나 여러 가지 측면의 그 유형 무형의 인프라를 미래 한국을 준비하면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축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그러한 호혜 평등의 어떤 논리들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인된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이건 아까 제가 정부나 지자체를 통한 그러한 교류 협력, 그 공인된 루트를 통해 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기별 단계와 장단기 플랜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남한에서도 여러 가지 그 기관과 기구들과 또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지식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뭐 한국 보건의료 체계 전반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론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남북 전통의학 협력 방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예시를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북한의 어떤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그 일부 부분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그 남북 전통의학의 교류 협력도 결국에는 공공 인프라, 의료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 보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구체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보건의료 분야 말고 관련 분야를 좀 같이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한약재 같은 경우는 오랜 예전부터 이제 어떤 그 남북 전통의학 교류의 어떤 테마로서 계속 이제 언급이 되어 왔는데 이게 그 재배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하고의 같이 접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017년도에 발표되었던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의 이 남북 농업 협력 분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전통의학 분야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에서의 어떤 농장 개발이라든지 약재 재배 기술을 지원한다든지 또 약재 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한의학 분야의 산업화를 맡고 있는 국책기관으로서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의학 지식 관련 DB 구축이라든지 한의학 자원 정보 표준화라든지 뭐 GAP, GMP, GSP 등 어떤 그런 재배나 유통 관련 시스템 구축한다든지 또 한약 자원 기반의 신약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거는 전통의학 산업화를 통한 것인데 그 산업화라는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지식 정보나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그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어떤 4차 산업과 연계를 하고 있는데 인간 중심의 어떤 전통의학이나 친환경 중심의 전통의학을 주제로 해 가지고 이 4차 산업 기술과 연계를 해 가지고 미래 통일국가 성장 동력 하나로서 접근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제 그 사회 분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개발도상국 지원과 같이 북한의 일반 주민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시급한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북한 사회 자체가 정부가 모든 그런 사회 문화적 요소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 정부의 협조 없이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이제 모든 그 과학계라든지 아니면은 의학계라든지 모든 학문 분야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가장 우리가 그 발전된 어떤 주제들, 발전된 연구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협력을 하자고 해야만 그쪽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약자원 기반의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의식주 관련 소재들 개발이라든지 한약자원 재배 표준화를 통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팜 기술을 이제 서로 공동 개발한다든지 어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가장 그 국가 성장 동력의 최첨단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협력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산업화를 모색하고 그다음에 한약자원 관련 정보 IT 기반 뭐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여기에 이제 안정적인 한의학 교류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이런 행정 재정적 연계를 강화해 가지고 상호가 그 상호 국가 발전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좀 접근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